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또 창의적으로 한번 오늘 투자해봐야죠.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네. 일단 지난주 한번 살짝 정리하고 오늘 다시 한번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 3대 시장은 반등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요. 2% 반등했고요. 다우는 0.24%입니다.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파월 의장 연설에서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뭐 CPI나 PC도 발표가 됐는데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물가 피크, 금리 인상 속도의 피크가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라가다 힘이 좀 약하죠.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반등의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월가의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는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컨센서스를 상회한 고용이 나왔습니다. ADP 고용에서는 좋게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은 예상보다 좀 고용이 좋은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오전에 1% 정도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장 후반에 반등을 좀 꾸준히 해나가면서 나스닥은 0.18% 하락, 다우는 0.10% 상승, S&P 500은 0.12% 하락. 그러니까 반등은 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인덱스가 104포인트 레벨까지 떨어졌습니다. 원화가 여기 환율에 1298원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국제 수익률도 떨어진 상태에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만들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반등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추가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시장은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지난 한 주 동안 약밥 정도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는 해외 시장 대비 특히 미국 시장 대비 우리 시장이 약하지 않았냐라는 의견들이 계속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대외 호재성 재료로 인해서 이제 기대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4,060억, 기관들이 5,092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한 주간 0.14고 코스닥이 0.08% 하락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하루에 코스피가 1.84% 하락을 했고요. 2,434포인트, 코스닥이 1%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금요일 날 매물이 나와서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매물이 나왔냐? 첫 번째 그 말씀 좀 드리면요. 11월 30일 날 외국인들의 이벤트성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죠. 1조 1천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곧바로 이제 매물이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 그날 사고 그 다음날 곧바로 팔았냐? 외국인들이 한 명이 거래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30일 날 이벤트성 외국인 수급은 또 다른 수급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매도 나온 것은 이번 주에 있을 우리나라의 동시만기 그리고 환율이 1,300원까지 떨어졌다는 부분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수급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물을 지금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거는 호재성 재료가 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시장이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10월 둘째 주에 장대 한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5주 이동 평균선 위에서 십자형으로 3주 연속 옆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갔다고도 할 수 없고 더 올라가기에는 또 어렵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그런 등락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봉은요. 예. 주봉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주가 우리 시장은 뭐 그냥 보합 정도 수준인데 예. 보합도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까지 계속 그냥 0.1 올랐다 0.2 떨어졌다 이래서 보합일 수도 있고 네네. 월화수 막 5%씩만 올라가다가 예. 금토에 막 6, 7%씩 빠지면 예. 그것도 이제 통침 이제 보합이잖아요. 네네. 근데 두 주는 굉장히 다른 주잖아요. 예, 그리고 예. 흐름도 완전히 바뀌는 줄 수도 있고. 네네. 근데 이렇게 봉의 크기가 틀리지. 봉의 크기가. 봉의 길이가. 예. 위아래로. 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아래꼬리 윗꼬리도 틀리고. 그걸 좀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질문은 그걸 주신 것 같지 않은데 네. 이 봉의 크기가 윗꼬리 아래꼬리 길거나 음봉 양봉이 크면은 네. 그러면 변화의 가능성이 생기는 그렇지. 거고
봉의 크기가 별로 없이 제가 십자형이라고 표현드렸는데 이런 거는 변화가 없이 움직인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일봉은 하루하루의 이슈에 따라서 막 등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봉, 특히 월봉은 뭐 더더욱 그렇고요. 네. 근데 주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저점으로부터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직전의 고점이 제가 2,546포인트 굉장히 중요하고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다음을 보자. 네. 지금 상황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것은 주봉이라는 거는 이제 주추세가 주 단위로 움직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떤 흐름을 갖는 것을 좀 보거든요. 시장의 흐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봉이 지금 현재 설명을 드리는 거는 10월 둘째 주에 장대 양봉을 주고서 지금 3주째 옆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십자형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더라. 그러면 주 추세가 큰 움직임 없이 그냥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주는 동시만기일입니다. 제가 매번 동시만기일 때 말씀을 드리지만은 3월, 6월, 9월, 12월 1년에 4번뿐이 없고 동시만기일에는 동시만기일 수급으로 외부 이벤트나 아니 지표보다 더 강하게 우리 시장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동시만기일 영향으로 인해서 이번 주에 움직이는 것이 가장 이제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연준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또 그러니까 뭐 큰 지표나 어떤 이벤트에서 움직임보다는 내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이번 주에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CPI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이제는 좀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도 좀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피크, 금리 인상 속도의 피크는 반영을 했습니다. 즉 악재의 피크아웃으로 인해서 반등을 했지만 추가 반등이 제한적이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년에 더 한 번 더 크게 빠질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내용이 아니고요.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 경색 또는 시스템 위기 요것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보다는 어떤 것이냐면은 물가 하락이 생각보다 완만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고용을 보면 굉장히 견조하고 임금이 계속 높다. 그리고 지금 유가 영향이 굉장히 큰데 CPI에서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에서 코로나 가려고 하는 정책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여기서 이제 곧바로 추가적으로 강하게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등락만 있고 좀 멈춰 있다. 이런 표현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빅 이벤트 12월에 보면은 13일 날 있을 CPI와 15일 날 FOMC 회의 결과 요거 외에 특별한 게 없거든요. 네. 결과론적으로는 역시 그냥 시장은 큰 추세 주추세 없이 연말 수급 장세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들의 거래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사실 7월에 반등 주고 8월, 9월에 또 급락하고 그랬는데 외국인은 계속 샀더라. 그래서 언제부터 샀냐 봤더니 환율 1,300원을 상향 돌파할 때부터 샀더라라는 표현을 드렸잖아요. 고점이 1,440원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시 1,300원대로 왔어요. 그럼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서부터 계속 꾸준히 샀던 사람들은 환차 이익도 발생했죠. 그리고 주가의 반등이 있으니까 양쪽으로 다 이익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일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강력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전에보다는 좀 바뀌었다. 이걸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1,300원 부근에서 우리가 상향 돌파할 때도 문제였지만 만일 여기서 1,300원 아래로 떨어진다. 만일의 가정입니다. 떨어진다면 이 시점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주 추세가 또 바뀌겠죠. 이것은 시장의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외국인들의 판단이 내려져야지만 그게 움직일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지금은 1,300원 위로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는 동안에 외국인들은 싸다 생각하고 샀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익이 발생하니까 이제 더 이상 사지 않거나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는 얘기인데 네. 여기서 더 산다라는 그 판단이 쓰려면 밑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판단이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고나 팔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2월입니다. 사실 마지막 주를 빼고 나면은 이제 4주에서 이제 3주 정도인데요. 뭐 북클로징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리밸런싱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코스피 100, 코스닥 150 리밸런싱이 있어요. 편출입이 이런 부분들 좀 있고 배당 투자도 지금 질문을 배당 투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요. 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전부 다 연말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수급 장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수급 장세로 그냥 이번 달 그리고 이번 주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뉴스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공교롭게 김프로님도 이 얘기를 많이 하시고 아까 권 기자님도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주말에 보면서 중요하게 이 얘기를 이 뉴스를 보면서 사실 오늘 딱 한 주제예요. 뉴스가 여러 가지 딱 하나입니다. 하나를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IRA 관련해서 마크론 대통령이 미국에 갔죠. 그래서 바이든과 논의했다. 마크론 대통령은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내년 1분기 내에 해결을 원한다라는 이제 워딩이 있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우방 국가의 제재 의도는 없다. 유럽 국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럽 연합에서는 국가 보조금을 우리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강한 노조로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두 번째 뉴스를 보시면요. 이게 조선비즈에서 나오는 이제 자료를 그냥 가져와서 그림은 이제 그쪽 걸 가져왔는데요. 20세기에는 석유 확보의 경쟁이 있었지만 21세기에는 배터리 광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가 2021년 460억 달러에서 30년 5,600억 달러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리튬이나 니켈판 오펙과 유사한 동맹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지금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지금 폐광도 다시 채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원 보유가 심화되고 자원 확보 경제가 심화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좀 이제 쭉 들어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실 거예요. 일단 리튬은 칠레가 44%, 호주 22%, 아르헨티나 9%, 중국 7% 집중되어 있고 코발트는 콩고가 50% 이상이라고 하고 있고 니켈은 인도네시아 37%, 필리핀 14%, 러시아 9%. 요게 조선 위클리 비즈에 나오는 화면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니까 한 4개 화면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매장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라는 게 첫 번째 화면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서 다른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네요. 사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요. 그리고 지금 각국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 중국은 해외 광산 광물 확보해서 자국 내 재련 가공하는 걸 하고 있다. 미국은 보조금 지급을 해서 자국 내에서 하게끔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뒤따라서 핵심 건물 전략을 국가 자원 안보 특별벌칙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은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보조금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그림을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원자재 또는 원재료의 중국 수입 비율을 놨는데 전구체는 98%, 흑연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91% 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 더 하면은 리튬 가격의 이제 추이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자 거기에 나가서 텍스트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배터리 업계 투자 상황을 이렇게 보면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연결된 건 이제 뒷부분에 있고 앞에 부분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SK온이 지금 IPO 지금 하고 있는데 약 7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에 확정됐다. 그래서 카타로 투자처에 참여한다라는 뉴스가 있고요. 서산 공장에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유럽과 한국 판매 전기차인 CATL 배터리를 장착한다라는 게 있었고 이건 뭐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브리티시 볼트는 이제 재정난으로 캐나다 배터리 건설 계획을 포기한다라는 게 있고 포스케미카는 음극재 공장 증설한다. 엔캠은 미국 4개주의 전해의 공장을 증설한다. 거의 대부분 미국과 관련된 또는 캐나다 여기에 이제 같이 합작 회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공장 증설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마지막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호주가 리튬, 히토류 등 광물 자원 외국인 투자 전면 재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제 중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호주는 외국인들이 호주 와서 뭘 캐내서 네네. 뭐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네. 전면 재검토한다고요?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지금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 배터리 업계들 보면은 니켈은 캐나다, 호주와 공급 계약을 했고 흑연은 중국산
중국산을 대체할 것을 찾지 못해서 거의 대부분 흑연은 중국산을 가지고 온다고 하고 포스코케미칼의 신고가 왔던 게 이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포스코케미칼은 인조 그리고 천연 흑연에 대한 공장을 유일하게 지금 가동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지금 이게 커졌네요. 한마디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뉴스를 이렇게 쭉 가져온 거는 위에서부터 쭉 보면은 이 얘기인 거잖아요. 21세기에는 배터리 광물 확보와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이거는 앞으로 더 많이 쓸 거다. 그리고 이게 동맹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나라에 있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심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게 사실은 여기 되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쪽에 투자를 하고 어떤 기업이 이런 거와 관련되고 있는가라는 게 이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답이 나오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힌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도 오늘 이걸 가지고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뉴스 3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광물들을 이제 중국에만 너무 의존해 있으니까 네네. 다른 나라들로 좀 다양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만약에 이제 한다고 하면 어떤 회사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광물 자원의 소스를 좀 다양화하겠다. 그러면 뭐 하는 회사들이? 자원개발 회사가 있을 거고요. 자원개발이나 뭐 그런 이런 쪽에 재련 업체라든지 맞습니다. 뭐 이런 재련. 예. 네. 그것도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재련이나 자원 개발. 제가 왜 제가 지금 아까 화면 하나에서 한번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작년 2021년 기준으로 국가별 배터리용 핵심 건물 매장량 화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른 나라의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매장량이 높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중국의 의존도가 이렇게 높을까요? 90% 이상? 이게 지금 개발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걸 자원을 개발해서 그리고 그걸 재련해서 사용하는 그 기간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기술도 있어야 되고. 매장 그런 거지. 네. 매장은 이제 여러 군데 많을 수 있는데 예, 예. 실제로 우리가 쓸만하게 만들어내는 건 예, 예. 중국밖에 없다는 거죠. 예, 지금 중국이 먼저 선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가루로 만든 건 중국이라는 거지. 예, 예. 쉽게 얘기하면. 그죠? 예, 맞습니다. 포대로 갔다가 그 2차 전지에 넣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한 게 중국이라는 거지. 예, 맞습니다. 용의주도 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아, 이게 또 하려면 뭐 지금 당장 뭐 해서 하고 싶다고 당장 뭐 몇 달 뒤에 나오고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우리도 칠레, 볼리비아 뭐 이런 데 다녀야 되는 거야? 아니 광산들을 예전에 많이 좀 했다가 중간에 많이 팔았다면서요? 해외요 아니면 우리나라요? 해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는 뭐 이제 거의 다 폐광시켜놨으니까. 그러니까 MB 때 이제 뭐 자원외교는 이런 거 해갖고 막 네. 뭐 이렇게 했는데 네. 돈이 잘 안 되고 하니까 헐값에 막 또 팔고 뭐 이런 게 많다 고 네, 그러대. 예, 또 저희 그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그런 얘기를 좀 이건 잠깐 쉽게 나눴는데. 꺼지지 않을 지금 주류니까요. 사실 이런 플로우로 내년도에 우리 지금 연말이니까 시황이나 저투자 전략이나 그러니까. 산업 볼 때 한번 좀 보시면 힌트가 되지 않을까. 아니, 저런 지도 보면은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빈살만 같아. 왜요? 사우디는 하나도 없잖아. 아 온리석유 몰빵이니까 거기는 석유 몰빵이거든. 뭐라? 저기 10년 있으면 다 저런 걸로 자동차가 간다는데? 그렇죠. 불안불안하겠죠. 그러니까 뭐 자꾸 이것저것 또 사업하겠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잘 레이더를 세워보겠습니다. 네. 다 됐을까요? 네. 네. 우리 박병창 부장. 특집이었네요. 자, 자원개발 특집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드.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